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여수에서 13년 만에 치러지는 전남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들이 출전해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과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전남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가 주선녀에 의해 채화되고 첫 번째 주자가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은 성화는 오동도에서 두 번째 주자에게 전달됩니다. 총 40명의 주자가 봉송하는 성화는 개회식 때 주 경기장인 진남 경기장에 점화됩니다. 지난 2004년 여수 개최 이후 13년 만에 다시 해양의 도시 여수에서 열리는 전남체전. 그동안 34억여 원을 들여 11개 경기장을 보수 정비했고 구 미평역을 비롯한 모두 3곳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개회 당일에는 오후 3시부터 교통이 통제되는 등 교통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 시민과 모든 이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전남 제1회 도시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즐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카약 경기가 전시 종목에 채택됐고 대회 사상 처음으로 경기의 주요 장면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만여 명으로 꾸려진 서포터즈들과 자발적으로 지원한 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회에서 폐회까지 나흘 동안 23개 종목에 걸쳐 2만 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가합니다. 오늘 오전 7시 골프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각 시군의 자존심을 건 열띤 경쟁에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남 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복지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현재 월 330시간에서 458시간으로 늘리고 장애인 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어제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철폐연대는 또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에 대한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여수 신월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장애체험교육 행사에 장만채 교육감이 참석해 편견 없는 세상 만들기를 당부하고 특수학급 교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생, 학부모 등과 취업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번 달을 장애인과 함께하는 달로 정하고 장애체험 활동과 강사 초청 강연 등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조타실은 침몰 사고 진상 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타실 수증 영상을 통해 조타 관련 기계에 결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또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오른편 5층에 위치한 조타실. 조타기와 각종 계기판들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4년 10월 촬영된 조타실 수중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득저위도 2년 전 이 영상을 봤었지만 화면 속 계기판 모습만으로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인양된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침몰 직후 조타실이 촬영된 유일한 수중 영상과 현재 조타실 내 계기판 등을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함께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거라는 거 정부는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선체조사위원회도 조타실을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출입구 확보 과정에서 부분 절단은 허용했지만 조타실 등 4곳은 형상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해수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코리아 셀비지 측에 조타실과 타기실을 잇고 있는 전선 케이블 등을 훼손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조타실에서 전기 신호가 가요. 그러면은 전선이 쭉 내려가거든요. 내려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조타 타기실에 가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21일 조사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앞으로 선체조사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물칸 덮개 제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다음 달 16일까지 화물선과 모래 운반선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고 화물칸 덮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해 운항한 선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선박 검사 후 기관과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순천시의 문화예술센터 건립 계획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순천시 문화재단 설립 계획도 사실상 좌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되는 일 없는 순천시 문화예술 시책, 그 배경을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려 했던 야외 웨딩홀 부지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20억 원 등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을 강행해왔지만 결국 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부동산 비용만 78억 원에 이르면서 특혜 시비가 거론되고 접근성도 열악하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시 당국도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시내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금액이 너무 크고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시민들하고 공감이 안 돼 있어서 부지도 입지 조건이 더 좋은 데로 좀 더 찾아봐 달라. 시의회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가 설립 조례까지 밀어붙였던 문화재단도 민선 6기 임기 내 출범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재단 운영에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다며 시의회가 완강하게 버티자 결국 조충훈 시장이 설립 보류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당분간은 논의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유보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잇따라 여론에 밀려 저지당하고 있는 순천시의 핵심 문화예술 시책들. 모두 입안 단계에서부터 측근 인사의 부적절한 개입설이 구설에 오르면서 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적 기구를 만들어 그 운영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론화시키면은 다 풀어지지. 요즘에 안 풀어질 게 뭐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행정이 너무 일방적인 주도를 가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물론 순천시는 자율적이면서 안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려 했다는 입장이고 과도한 의혹 제기이자 행정 발목 잡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화예술계 끊이지 않았던 비선 논란과 특혜 시비를 돌아볼 때 시 당국이 외부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내 최초의 미술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홍도에서 공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연홍도 여는 날 행사를 앞두고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나무 심기 등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숙박업소와 산책로 정비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연홍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돼 폐교를 리모델링한 미술관과 함께 특색 있는 작품 100여 점이 전시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인프라가 열악해 주도권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지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 강소기업입니다. 서울시와 조달청, LH 등 100여 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지형 정보를 제공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드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무한해서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물론 비용을 줄이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분명히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 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면서 대선 주자들도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역시 4차 산업 육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공항을 이전해 그 자리를 그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 만들어 20년 먹거리 만드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20년 먹거리 필요합니다. 이에 맞춰 광주와 전남에서도 인공지능 창업단지와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조성 등 10여 가지 사업을 마련하고 차기 정부에서 13조 원의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지역에선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산업이라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또 지역이 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프트 관련된 고급 인력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창업단지의 경우 대전과 대구, 부산에서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는 충북과 전북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양시 산하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의회 문양호 의원은 최근 임시회 시정 질의를 통해 시가 운영 중인 99개 위원회 가운데 17개 위원회가 최근 2년간 한 번도 안 열렸고 단 한 차례만 개최된 위원회도 27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항의 야드 트랙터 동력을 경유해서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한국국제터미널은 최근 전기 야드 트랙터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억 4천여만 원을 투자해 올 연말까지 시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광양항에서 운영 중인 야드 트랙터 105대를 순차적으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내 컨테이너 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는 그동안 경유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순천시가 기상과학관 유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기상과학관 건립을 신청했으나 여수시가 이미 유사한 기관 유치에 나선 상황임을 고려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여수의 시민단체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여수엑스포의 정신계승을 위해 이미 해양기상과학관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순천시의 기상과학관 유치 의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양 황금산단 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어제 광양경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당초 황금산단이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도록 경제청이 토지계획 등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돌산 지역 고층 호텔 건립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청솔 1차 아파트 피해 대책위는 어제 주민 집회를 열고 아파트 인근에 건립되는 고층 호텔 공사로 분진과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옅은 황사가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평택과 익산이 1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올라와 있고요.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황사는 오늘 오후까지 영향을 주다가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절기 고구답게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부터 밤 사이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